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간 4월 23일 오전 5시 10분에 테슬라의 1분기 어닝 발표가 있었고, 어닝 수치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또 일론이 현잉을 좀 하면서 주가 방어가 잘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어닝이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수가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 게시물에다가 어닝 나오고 한 10분 뒤에 올려드린 건데, 채널 탭 들어오셔서 이제 게시물 들어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전부 다 열어놓고 있으니까 네,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정보 외에도 뭐 옵션이라든지 뭐 차트 이런 거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고 챙겨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아무튼 테슬라 어닝으로 넘어와서 매출은 이게 YOY 기준이거든요. 매출은 10% 정도 빠졌고 9%, 그리고 자동차 쪽은 20%가 빠졌는데 이 사이를 메꾼 게 에너지가 67% 성장하면서 좀 많이 그래도 10% 이상 메꿔줬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문제가 뭐 일론 머스크 말로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되게 테슬라에서 효자 사업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네, 그리고 이 영업이익은 이제 아주 처참하게 거의 뭐 YOY 66% 하락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률이 2.1%로 전년 대비 343bp가 하락을 했는데 3.4%죠. 거의 이번에는 진짜 겨우 적자를 면했다 정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순이익, 조정순이익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30%고, 그래서 EPS가 컨센이 0.43이었는데 0.27이 나왔죠.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매출도 22빌리언 달러가 컨센이었는데 19빌리언밖에 안 나왔죠. 제가 그 앞선 영상에서 0.27, 18빌리언 미만이면은 이제 쇼크가 올 거라고 했는데 딱 그 적정 선에서 어닝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총 생산량은 36만 대로 이제 마이너스 16% 수준, 그리고 총 인도량은 33만 6천 대로 마이너스 13% 수준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막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일론이 저번 분기에 뭐 우리 자동차 판매 상승률 앞으로 30% 이상이야 매년. 그래서 좀 시장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좀 이거에 부합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서 480에서 이제 220까지 떨어진 거고, 선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어서 현재는 좀 올라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델 Y의 전면 재설계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이 갔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분기에는 인도량이랑 생산량이 덜 나왔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역시 그 테슬라는 항상 그 미래 전망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 말고 우리 대화 말로 하자. 이 언어적 메시지로 하자.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 이게 중요한데, 쭉 보시면은 이제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 내 FSD 자율주행이 베타 테스트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게 모델 Y의 전면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고, 이 4개 공장 있잖아요. 테슬라 기가팩토리 그 4개 공장에서 모두 동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테슬라 회사 자체에서 가이던스를 주지는 않는데, 근데 2분기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하면은 2분기 실적 발표도 뭔가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이번까지 나온 거는 대내외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고, 우리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이때는 진짜 잘할 수 있어. 이거를 좀 알려주기 위한 가이던스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에 컴팩트 세단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차량의 상반기 출시가 순조롭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이터의 진땡주 기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뭐 악의적으로 오보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고소를 먹지 않나? 이런 경우는? 또 참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신형 모델 Y 출시 후에 역대 최고 일일 주문 수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음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험 중이고 2025년에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일럿 생산 라인이라는 게 초기 생산을 위한 그런 이제 라인을 갖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보택시는 2025년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험 운행 예정이다. 이번 어닝콜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 어닝콜은 테슬라 CEO의 일론 머스크 개회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메일이 흥미진진하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 네, 처음에 도지 얘기로 운을 띄웠어요. 이 정보 효율성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는 낭비와 사기를 계속 허용하고 국가를 파산으로 몰아가는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낭비와 사기를 막고 국가를 올방향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 싸우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후자가 옳다고 믿으면서 이제 도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도지의 주요 작업, 즉 정부 내 재정 질서를 잡기 위한 초기 설정은 대부분 완료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달인 5월 달부터 도지에 할애하는 시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하면서 좀 시장에 호재를 주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동안 낭비와 사기가 다시 부활하지 않도록 주 1에서 2일 정도 관여할 것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테슬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약간 현익 냄새가 슬슬 나면서 뭐 3에서 4%씩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테슬라는 수년간 많은 위기를 겪었고 파산 직전까지 갔다. 12번까지나. 자,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다만 올해는 예상치 못한 도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다라면서 이제 자신감을 좀 내비쳤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주요 키포인트, 테슬라의 미래는 대규모 자율주행, 이 FSD 말하는 거죠. FSD, 로보택시, 그리고 대량의 유용한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거는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다면서, 일론 머스크는 일단 입장 표명은 낮은 관세가 번영에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 대통령 결정에 달린 문제라면서 일단 정치와는 좀 손을 떼려는 약간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죠. 근데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낮은 관세를 계속 옹호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베센트랑 이것 때문에 싸워서 언팔한 것 같죠. 이거 아무리 봐도. 예. 둘 사이에 이 관세로 싸우다가 일론 머스크가 이 베센트를 언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옵티머스, 에너지 사업 이 세 가지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낙관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1분기는 자동차 판매가 저조한 시기라고 하면서 겨울철에 차량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좀 매출이 안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 Y 새 버전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지금으로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테슬라의 미래는 어느 때보다 밝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Q&A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 내용은 제가 게시물에 업로드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투자자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세이닷컴에서 받은 질문. 로보택시 출시 및 확장의 중요한 경로에서 가장 높은 리스크는 무엇인가? 위험 요인을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이랑 로보택시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이버캡이랑 로보택시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 사이버캡이 2026년에 나오는 거고 로보택시는 그냥 모델 Y를 자율주행으로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스틴에서 6월에 완전 자율주행으로 유료 탑승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연말까지 미국 내 다른 도시로 확장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영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로컬라이즈된 파라미터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데이터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개인 소유 차량에서 무감독 FSD, 그러니까 지금의 FSD는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은 얘가 작동을 안 하거든요. 이 경고음 울리면서.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완전 FSD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아닌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완전 자율주행이면은 운전자가 딴청하고 있어도 굴러가야 되잖아요, 자동차가. 그게 이제 unsupervised FSD라고 하는 건데, 이게 출시 언제 가능하냐라고 여쭤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말까지 할 수 있다.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가능할 거다. 테슬라는 안전에 매우 엄격하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형 모델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언제 출시할 거고 단순화된 버전의 경우 경제성을 높일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올해 저가형 모델 출시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램프업은 좀 느릴 수도 있다. 램프업이 대량 생산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뭐 생산을 막는 장애물은 없다라고 하면서 또 자신감을 내비쳤고, 소유 비용을 낮추고 월 납입금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경제성을 높인 버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는 승자 독식 시장이라고 보냐, 이긴 한 자동차 회사만 모든 파일을 다 먹냐, 아니면은 여러 개가 양분하는 회사냐, 이거를 물어봤어요. 웨이모랑 비교를 하면서.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웨이모의 차량은 매우 비싸고 소량 생산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웨이모는 그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 이제 소량 생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아무튼 테슬라 차량은 웨이모의 4분의 1 또는 20%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아주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카메라와 AI 기반의 순수 비전 솔루션을 채택해서 고가의 센서 이런 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90% 이상의 로보택시 시장 점유율을 가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적 제약이 없다면 몇 년 내에 1000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도로 내에 배치할 것이다.
네,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테슬라 차량은 공장에서 생산 라인 끝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연말까지 프리몬트 오스틴 공장에서 차량이 고객에게 직접 자율주행으로 배송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부터 이미 자율주행으로 생산 라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고객 인도까지 자율주행으로 가는 모습을 연말에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 언박스드 제조 공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답변을 쫙 했는데 결국 이제 결론이 뭐냐? 다음 세대 공장은 5초마다 차량 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상하이 공장이 모델 Y 찍을 때 33초 걸리는데 이것보다 6배에서 7배 빠른 속도로 차를 찍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동화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글로벌 경제 리스크, 뭐 관세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테슬라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품 공급을 지역화해서 경제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북미의 차량은 85% 이상이 북미산, 상하이 차량은 95% 이상이 현지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를린은 배터리를 제외하면 북미와 유사한 지역화 수준을 가진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결국 모든 부품을 최소 2개국에서 소싱을 하면서 리튬과 캐소드는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자체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브랜드 손상 루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 때문에 1분기 주문 유입률에 의미는 변화가 있냐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임원이 답변을 했고 1분기에 우리는 세계 최다 판매 차량인 모델 Y의 4개의 글로벌 공장을 8주 만에 이전 속도로 복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주 동안은 약간 좀 차질이 있었지만 뭐 그 뒤에는 좀 잘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경제적 긴장과 부정적 기사에도 불구하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전체 차량 중에서 전기차를 제외하고 전체 차량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승 기록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하네요. 차량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거시경제에 따라서 자동차 수요가 영향을 받는데 이거 말고는 수요 감소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파일럿 라인은 이제 아직 개발 단계다. 그래서 파일럿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은 아니고 올해 말까지 수천 대를 생산 계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1분기 2024 4쿼터에서 말했던 거랑 거의 뭐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뉴스트리트의 피에르가 질문을 했습니다. 모델 3랑 Y는 경쟁사 대비 월등히 유사한데 왜 15% 점유율에 그쳤냐? 왜 많은 사람들이 BMW나 메르세데스를 선택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뭐 우문 현답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미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솔린 비자율주행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말을 타고 플리폰을 사용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이 차를 소유하지 않고 그냥 로보택시 타고 다닐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계속 질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뭐 FSD 소프트웨어는 간헐적 인간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감독 없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뭐 옵티머스 공급망 문제, 그리고 관세 얘기를 또 다시 하고 있고 감독 없는 FSD 출시하면은 이거 가격 어떻게 책정할 거냐? 감독 비감독 이거. 그랬더니 뭐 다단계 가격 정책을 검토한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좀 의외입니다. 네, 그리고 비전 온리 접근법으로 그러니까 카메라만 쓰잖아요. 이걸로 태양, 뭐 안개, 먼지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냐. 그리고 저가형 모델은 모델 Y 저렴이 버전이냐. 이렇게 하니까 뭐 직접 광자 카운팅, 뭐 디렉트 포톤 카운팅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를 우회한다.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가형 모델은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거고 기존 라인을 사용해서 모델 Y와 유사한 형태로 설계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3랑 Y는 이미 훌륭한 차량이고 새로운 모델은 기존 차량의 품질을 유지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될 거다. 네, 그리고 또 관세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는 일론 머스크가 더 낮은 관세를 옹호한다라고 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테슬라가 1위고 2에서 10위는 중국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네요. 자,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닝콜을 종료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이렇게 쭉 해보면은 테슬라는 뭐 바뀐 게 없다? 2024년 4분기 어닝콜 올해 1월에 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뭐 큰 틀에서 벗어나는 거 없이 그냥 계획대로 다 착착착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건 없다? 사람들이 좀 걱정했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가형 자동차 이거 안 나오고 로보택시 연기되고 이런 거. 근데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기우였고 그냥 뭐 예정대로 다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시장은 이거 자체를 좀 호재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랑 이제 도지에서 빠져나온다.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도 갑자기 뭐 파월 안 자른다. 뭐 관세 지금보다 많은 수치로 안 매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갑자기 시장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근데 뭐
그냥 하는 말인데 이 트럼프가 일부러 일론 머스크 고생했다고 이 테슬라 어닝콜 때 맞춰서 좀 호재를 낸 거 같은 건 좀 기분 탓인가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팩트만 짚어보면은 어닝 얘는 결국 이제 미스, 그리고 어닝콜 여기서는 테슬라가 기존대로 잘 개발 중, 이거를 이제 확인했다? 그래서 이거를 100점 만점에 점수로 따지면 몇 점짜리 어닝이었냐? 제 생각에는 한 70점짜리 어닝 같거든요. 100점 만점에. 일단 어닝이 미스가 났잖아요. 이러면은 좀, 주가가 제 경험상 어닝이 미스하면은 위로 이렇게 막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무조건 어닝이 잘 나와야 주가가 좀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이번에 옵션이랑 뭐 차트적으로 이 250 라인, 여기가 또 강한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게시물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여기서 레버리지 산 거는 조금 털고, 이제 또 좋은 자리가 나오면은 그때 다시 진입을 하는 식으로 플레이 할 것 같습니다. 뭐 옵션 데이터도 아직 본장을 시작을 한 게 아니라서 옵션 거래는 본장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뭐 옵션도 뭐 크게 볼 거는 없고 차트만 그냥 간략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237에서 종가 마무리했고, 그리고 애프터에서 250, 지금 데이마켓에서 4.9% 상승하면서 249달러입니다. 와, 근데 비트코인 지금 93.5K네요. 와, 진짜 미쳤다, 얘는. 자,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거 그냥 매집 같다고,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이 그냥 매집으로 보이고, 왜 매집을 하냐. 여기 내려오는 이 201선이랑 나머지 50, 70, 121평이랑 골든 크로스 시키고 힘 있게 빵 위로 올리려고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매집이 이제 끝이냐? 이거 이제 우리 끝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어디도 나오고 했는데, 아직 여기 이렇게 좀 있잖아요. 여기 이평들이 좀 괴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셋업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오밀조밀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모아지면은 그제서야 좀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저는 위로 이렇게 캔들 막 안착시키고 201선 4시간 봉에서 위로 뚫고 막 이렇게 팍팍팍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좀 적당히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방은 좀 어느 정도 나왔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점은 여기 214였고, 이거 매집이고, 그리고 여기서 기간 조정을 더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간다. 이 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일봉으로 봤을 때 제가 어제 이거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삼각수렴 하나 완성된다고. 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 지지 이제 좀 얇아져 갖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각수렴을 하면서 밑으로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거는 좀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릴 거면은 일단 260 여기 위에서 횡보를 하는 거를 저는 좀 바라고 있고, 여기 만약에 밑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 사이 있잖아요. 여기 라인대가 260에서 215 사이거든요. 계속 뭔가 이 사이에 있다. 260 위로 못 오르고,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약간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60 위에서 이제 놀면은 그건 이제 아주 좋은 신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거는 결국 이제 기관맘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나오겠죠? 오늘 장 열리면은 옵션 데이터 새로 나올 거잖아요. 이거를 토대로 이제 내일 분석을 해서 얘네들이 어디를 보고 있나 이거를 좀 봐야겠죠. 근데 이번에 느낀 건데 이 옵션 데이터가 진짜 이 그냥 프리미엄 높은 것들 있잖아요. 그냥 거래 대금 이런 거 높은 거. 이런 거는 진짜 거의 쓸모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일반 대중 개미 픽이라서. 그래서 결국 옵션 이 친구는 어닝 한 3에서 5일 전 있잖아요. 한 7일 전? 일주일 전? 이때 되게 약간 뜬금없는 곳에 들어오는 이 에스크 거대 프리미엄 물량, 이거를 보는 게 좀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보이면은 제가 게시물에 따박따박 좀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하셔서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마 엑스포저를 볼 건데 여기가 230이고 여기가 240이거든요. 여기가 250이고 여기가 260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230까지 밀렸다가 240을 넘고 여기서 살짝 스퀴즈 나오듯이 나왔잖아요, 위로. 그래서 250에 갔는데 여기서는 스퀴즈가 안 나오고 여기서 이제 가로 막혔습니다. 저항 벽에 막혀서 갇혔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아까 이렇게 해서 주가가 여기 안에 이렇게 논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컷이 대략 260에서 250이고 상단이 하방이 이제 215 여긴데, 그래서
일단 250 여기를 넘어서 260을 도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260 넘으면은 이 GX 많이 잡힌 데가 그 감마 스퀴즈 자리잖아요. 또 260 위로 넘으면은 차트적으로도 여기 위에 이렇게 안착을 하는 거고 봉이, 그리고 옵션적으로도 여기 애들 다 죽이고 위로 가는 거라 감마 스퀴즈 자리다. 그래서 260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300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일단 저는 250에서 한번 턴다라고 했잖아요, 푸장 열릴 때. 그래서 한번 털고 이게 만약에 다시 내려가서 250에서 215 여기 진짜로 이 삼각대에서 논다 이러면은 추가 하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조심 매매를 하셔야 되고, 얘가 만약에 260이 넘는다 그러면은 이제 감마 스퀴즈를 기대해도 좋은 자리고, 이 삼각 수렴대를 뚫고 위로 올리는 거니까 추세적으로도 좀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260이 넘으면 이 4시간 봉에서도 이제 슬슬 그게 와버리죠. 그 201선, 네, 여기 201선 이렇게 내려오고 나머지 애들 골든 크로스 되는 자리가 대략 4시간 봉에서 26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오면은 이때부터는 좀 안정적인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헤지숏 이런 거 말고 그냥 떨롱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레버리지도 좀 마음껏 하시고 그럴 레벨이 아닌가. 260에서 봉이 만약에 안착한다면.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예상 무브 있잖아요. 테슬라 이번 주 4월 25일 만기 IV 기반으로 예측한 그 가격 변동표가 215 여기서부터 265 이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262로 올려둘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 예상 무브의 끝단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일단 저는 터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 근데 이번 주 봉 마감을 뭐 262 정도 자리에서 해주면은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뭔가 주저리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어닝이 나오고 나서 현잉으로라도 올라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어떻게 일단은 급한 불은 꺼진 느낌이라 좀 오늘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에 그 좀 약간 컨설팅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되게 컨설팅, 리딩스러운 질문이 요즘 좀 많이 보이거든요. 뭐 지금 테슬라가 몇 불인데 내가 몇 불에 물려있고 TSLL이 몇 프로 비중인데 이거를 물을 타야 돼 말아야 돼, 손절을 해야 돼, 팔고 골드를 가야 돼, 뭐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거의 뭐 게시물 댓글에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이 요즘 약간 이런 댓글인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매수 매매를 하는 거지, 남이 그 가격대에 왜 들어갔고 왜 샀고 왜 그만큼 샀고 왜 비중을 그만큼 태웠고 왜 레버리지를 태웠고 이런 거는 저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뭐 컨설팅 리딩스러운 질문을 한다고 한들 저한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댓글 다시면 항상 저는 그 분할로 그냥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뭐 대충 뭐 얘 답변 대충 한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애매해서 그런 질문을 다시는 거잖아요, 저한테. 근데 애매할 때 그냥 분할로 하시면 되거든요. 애매한 만큼 그냥 분할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좀 질문을 앞으로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니까 하나하나 답변 해드리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새로운 옵션 데이터를 들고 다시 저녁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도 그리고 나름 오랜만에 10% 가까이 올랐는데 다들 가족들이랑 고기 사 먹으면서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